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을 분노케 했다. 4살짜리 아기를 폭행하는 장면을 TV를 보고 너무나 큰 충격에 생때 같은 우리의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야는 각각 특위를 구성하고 발빠른 현장 행보 속에 신속히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높이고 보육교사의 자격 강화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여야의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됐다. 또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 개수 여섯 개의 CCTV를 단닥하면은 그럼 돈이 약 700억 정도 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건 개선을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대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대책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보다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번 주 이슈 토크에서는 우리 보육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국입니다. 네, 여야 정치권이 연일 아동학대 방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긴 합니다만 차제에 문제의 원인을 좀 제대로 짚고요.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 두 분 여야 의원 모시고 이 보육 현장의 아동학대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지 그 제도적 개선책에 대해서 좀 심층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네, 먼저 새누리당의 문정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혜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두 분 다 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여야 특위 소속 의원들이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문 의원님. 예. 근데 잇따르는 이 보육 현장에서의 아동학대, 이 보시면서 참 마음이 좀 착잡하시겠어요. 네, 어떠십니까? 네, 보육 현장의 아동 네. 학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현장에 계신 보육교사 또 어린이집 원장님 역시 네. 안타까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온 국민이 놀라고 이제 분노한 부분도 있는데요. 결국은 그 보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제 보육 교사가 어떻게 돼야 될 거냐, 자질과 인성 문제, 또 그러기까지 또 처우와 환경 개선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좀 기본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로이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예방 방지책과 또 처벌 강화책이 네. 예방책 위주로 가야 된다. 또 어린이들은 어른과 달리 자기 의사 표현이나 보호막이 부족하다 보니 CCTV를 포함한 그 어른들이 모니터할 방법이 강구돼야 된다.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예, 박희자 의원님,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제 이 특위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소개 좀 여러 차례 해주실래요? 했습니다. 예. 특위를 열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직접 들었고요. 네. 또 찾아다니면서 보육교사 또 그 학부모님들 또 아이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미나를 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예. 보육교사분들도 또 눈물을 흘렸고 또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들대로 또 눈물을 흘렸고 정말 그 양쪽 다 서로 다 네. 이러한 그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당황스럽고 또 다들 반성하기도 하면서 정말 서로 다른 입장이지만 또 같이 이 문제가 잘못됐다라는 그러한 점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현장에서부터 좀 문제를 진단하고 풀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 것 네. 같은데 의원님들도 좀 많이 우신 거 아니에요 혹시? 저희도 같이 부둥켜 울었어요. 안고? 예, 왜냐하면 부둥켜 안고보다는 사실 어떤 이제 보육교사 한 분은 본인이 그 아이들을
그 어린이집에 맡기고 본인은 또 보육교사로 다른 데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이면서 그렇구나. 동시에 예. 그 보육교사 직책을 맡고 네, 계신 분이 네.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선생이지만 똑같이 또 한편에 생각하면은 그 학부모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예. 결코 그 이중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 참 그 우리의 그 보육 정책이 현실이었던가. 저희는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이지만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네. 정말 그것이 삶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그런 경우를 많이 느꼈습니다. 예, 문정림 의원님은 현장 목소리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린이집 종사자 또 학부모님 이렇게 예. 해서 지방과 서울 다 이렇게 방문해서 현장 네. 의견 들었는데요. 결국 부모님들의 요구는 안심하고 또 안전한 보육 환경에서 아이를 맡기고 싶다라는 요구인 거고요. 또 보육 종사자나 원장님들은 사실 어린이집이 그 부모님, 아이들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보육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이런 학대가 이루어질 때마다 정말 근무 시간도 길고 또 급여도 낮고 이런 네. 현장에서 또 아동에 대한 사랑이나 보육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아. 않나 또 신뢰가 깨어지는 부분에서 안타깝다 이런 부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교육 종사자들도 소신을 갖고 네. 또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대처가 마련돼야 된다. 네, 이런데 공감을 했습니다. 예. 예, 이 박혜자 의원님 말씀 중에 이 보육교사도 한편으로는 학부모다 이런 말씀 참 저 가슴에 와닿는데요. 사실은 이 보육 문제는 온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개선책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데 여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시민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좀 취재를 했습니다. 먼저 화면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CCTV는 곳곳에 다 해서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CCTV 외곽에서 때릴 거 다 때리고 화장실 가서 혼낼 거 다 혼내는데 CCTV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뭐 CCTV 해놔도 두들 패는 방법인데. 나는 CCTV를 반대합니다. 교사들이 뭔 죄인이라고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래요. 확실하게 퇴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쇄는 너무 가혹한 거죠. 그거 뭐 벌금으로 규제를 가한다든가. 월급을 더 줘야죠. 월급이 너무 적은 것 같더라.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월급이 얼마 안 되대요. 약간의 차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도 당연히 힘들고 이런 거는 한데 워킹맘보다야 조금이라도 뭐 워킹맘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간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저도 보는데 아무래도 뭐 그래 보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녀야 되냐 아무데라도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일단은 그 국공립 시설이 적은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같은 데 있잖아요. 노인정하고 어린이집하고 가까이 둬가지고 어린애 놀 때 노인들이 가서 같이 좀 봐주면서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민들이 참 많은 말씀들, 요구들을 쏟아내셨는데 두 분과 함께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CCTV 설치와 관련된 것인데 아까 시민들 의견에서도 이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더라고요. 근데 지금 양당에서는 CCTV 설치는 대체로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애초에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해서 이제 찬반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예. 이제 그 찬성하는 쪽에서는 아이들은 그 어른과 달리 자기 의사 표시를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보호막을 위해서도 CCTV 설치가 필요하다. 네. 또 하나는 그 아동 학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종사자와 부모 사이의 확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또 반대에서는 그 교육 종사자들이 그 소신껏 보육에 전념할 수 있겠느냐,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인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아이들의 개인 정보도 통제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또 CCTV를 무한대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역시 발생하고 또 예산 문제 역시 논의돼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지만 현재
그래도 공감대를 이룬 것은 5세 이하 어린이 네. 같은 경우는 의사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막으로서의 최소한 CCTV 설치는 필요하고 다만 관리와 열람 뭐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거냐를 통해서 네. 그런 논란을 좀 잠재워줘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되게 합의가 예. 이루어지고 있군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입장 차이가 있었던 네, 걸로. 좀 입장 차이는 있었는데요. 네. 지금의 그 현실 속에서 네. CCTV 설치를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고요. 네네. 또 이 CCTV 문제는 사실 지금 와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2013년에도 그 보건복지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때에도 또 보육교사의 그 인권 침해라든가 네. 이런 문제 때문에 보류가 됐던 그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연구 결과를 사실 보면 그 각종 범죄반과 관련해서 CCTV를 설치했을 경우에 그 범죄가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그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무슨 확산될 수 있다. 저 풍선 효과 같은. 예, 일단 보이는 지역에서는 CCTV 있는 지역에서는 피하고 다른 예. 지역으로 들어간다. 사각지대 그래서 같은.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 보육시설에서도 우리가 CCTV를 설치할 수밖에 없겠지만 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그 유념해야 될 것은 CCTV를 모든 곳에 곳곳에 설치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네, 네. 정말 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아이들에 대한 그 학대가 끌려 들어가는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건축 구조상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이를테면 화장실이나 네. 샤워실이나 아무리 그렇습니다.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이 경우에 CCTV를 설치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런 곳이 이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예. 실제 도심에서의 그 CCTV라고 하는 것이 범죄를 외곽으로 빼돌리는 네, 네. 그런 그 또 그 부작용이 있다라는 아하, 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설치는 하되 네.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점을 섬세하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설치하되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 네. 어떤 보완책에 대해서 고민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 이제 CCTV 설치를 할 때 이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박계자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요. 이제 보통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 원생 수 또 반수에 비례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놀이시설, 놀이터에 설치하게 되고요. 반별로 네. 뭐 1세 반, 2세 반, 3세 반 반별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모니터와 함께 CCTV를 보통 한 6개 정도 설치한다고 보면 놀이터와 반별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화장실 뭐 창고 이런 데까지 설치할 거냐 그건 사실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일어난다기보다는 사실 우발적으로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놀이터라든가 반별로라든가 그 반과 원생수에 맞는 개소 설치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화장실이라든가 창고라든가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사실 CCTV를 설치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계획적인, 의도적인 아동학대는 사실 사전 예방적인 효과로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온 안 중에 보면 부모교사제나 또는 안심보육 매니저제 이것이 이제 CCTV의 한계점을 좀 보완하기 위한 그런 대책인 것 같네요. 네, 특히 이제 그 조사에 따르면 실태 조사에 따르면 그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경무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 경무 속에서 스트레스가 본인들이 판단할 때 왜 아동 학대가 일어나느냐 그 원인으로 첫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이 그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과중한 업무가 주로 어느 시간대에 밀집돼 있느냐면 그 점심시간에. 그래서 11시에서 이제 보통 2시 사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선생님들도 식사도 해야 되고 선생님들도 또 사실 화장실도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요. 그 보육교사 10년 했던 분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점심시간에요. 보육교사들이요. 밥을 마신대요. 부르륵 마시고 애들 밥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말이자면 대체 인력이 그래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 바쁜 시간 동안만이라도 또 학부모가 대신 좀 같이 보조를 해줄 수 있다든가 또 안심보육 매니저가 또 여러 가지 그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방안을 같이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저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게 1일 2교사제입니까?
있습니까? 이제 일일 2교사제는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그 보육교사들이 실제 12시간 이상 그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일일 2교사제로 가져야 되지만 예. 당장 우리가 시급한 거 그걸 따졌을 때에는 일단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그래도 당장 우리가 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업주부들의 경우에 예. 또 관심 있는 보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 중에 일부 그 선발을 네, 해서 예. 이런 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보조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점심시간이라도 예. 조금 이 자원봉사를 네, 좀 그렇습니다. 활성화한다든지 네. 이런 식의 이 보완이라도 우선 해야 된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 새누리당 쪽에서 좀 네. 의견들이 있습니까? 네, 예. 그 두 가지 말씀하셔서 저도 네. 의견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제 CCTV 보안 아까 네. 말씀하셨는데 마무리를 못해서요. 그래서 CCTV를 이제 몇 개나 설치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CCTV의 질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디지털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이 보급되는 거는 이제 디지털형이어야 하고 예. 그다음에 또 화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용량에 따라 또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용량이라는 것이 CCTV를 일단 설치하더라도 네. 관리를 누가 할 것이며 보관을 한 달 할 것이냐 몇 개월 할 것이냐에 따라 용량도 가격의 차이가 네. 납니다. 또 CCTV 관리를 어린이집 원장이나 현장에서 할 거냐 아니면 지자체 어떤 기관에서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네. 어떤 CCTV의 질적인 부분을 감안해야 될 거냐 보관 기관이나 관리의 의무를 어떻게 할 거냐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특히나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욕구도 있었지만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굉장히 교사의 인권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웹카메라를 통한 모니터링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다는 그렇군요. 말씀을 일단 근데 이제 드리고요. 그런 예.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가 이제 다 네. 논의할 수는 여기서 없는 네. 거고요. 네. 저는 보다 CCTV를 설치하기 전에 네. 전제가 만약 CCTV로 말하자면 그 감시 대상이 일종의 돼야 되는 분들에 대한 동의가 먼저 그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 보육교사와 원장님들이 이 CCTV 설치에 대한 섬세한 그 논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동의하에서 CCTV가 설치될 수 있는 것이지 그분들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집행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책이 될 수밖에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사각지대 얘기를 했듯이 뭐 동의하지 않는데 강제로 우리가 설치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미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서 보육교사와 원장님들 또 학부모들 간에 그 섬세한 그 합의 과정이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입법이 된다면 설치 의무화 입법이 되는 거잖아요. 의무화 입법이 되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의무화 입법을 하기 전에 지금 이제 당사자들의 우리, 동의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문정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화소라든가 뭐 디지털이라든가 또 저기 CCTV 촬영 시간이라든가 이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거냐 이런 문제들은 저희보다도 현장에 계신 분들과의 충분한 검토 내지 합의를 통해서 네. 그걸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몇 개를 설치한다 어디에 설치한다 우리가 그걸 법으로 정할 수는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예. 네, 그 이제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은요. 설치 의무화한다고 할 때 이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런 요소가 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박혜자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큰 틀의 법안을 만들면 그 현장에서의 논의가 중요하고 그 부분에 따라 이제 시행령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네. 동의합니다. 다만 그 실시간의 모니터링 말씀을 잠깐 드린 것은요. 네. 이제 현재는 CCTV 설치를 하고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거나 신고가 왔을 때 이제 돌려보는 형태가 대부분인데 네. 현재는 웹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 이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 과연 중에서? 그런 방법이 가능하냐 이런 두 가지의 이제 논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시간의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조금 워낙 논란이 부정적이시군요. 조금 많아서 예. 현장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네. 좀 적용 가능하지 않다는 논의가 아하, 좀 진행 예.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루어져야 예, 된다는 이 말씀을 실시간 드린 그 겁니다.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신중해야 된다. 예. 아, 우선 그 말씀부터 드리고 네. 싶습니다. 예. 실시간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모든 걸 그 노출시키고 감시해야 된다.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학부모님들과 맞아요. 예.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그래요. 공개를 해준다라든가 또 어느 시점까지만 우리가 CCTV를 뭐 그 촬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미세한 조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네, 생각이 맞습니다. 예,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아까 저 시민들 의견 중에 말이에요. 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과 관련된 의견들도 좀 있었습니다. 야, 한 번 잘못했다고 폐쇄하는 건 좀 가혹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 이거는 좀 엄격하게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저 새정치민주연합 쪽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글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이제 정부에서 최근에 아동 학대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예. 그러나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했을 때 실제로 지금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어린이집에 실제 가까운 곳에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예. 말하자면 우리 가까운 곳에 있었던 지금 이용한 아동들이 있는데 또 그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육교사하고 대부분의 경우 상당한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어느 날 뭐 폐쇄해버리고. 문제가 있으니까 폐쇄한다라고 해서 하면 그 아동들의 그 심리적인 타격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원장이 책임이 있는 거냐 아니면 보육교사만의 책임이냐 네.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은 하고 그 있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니라 투 스트라이크 아웃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좀 그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반대한다 그 자체보다는 예. 만약에 원장도 알고 있고 또 보육교사도 알고 있다면 그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도 적용을 해야 되죠. 상황에 따라서. 예, 그러나 어떤 우발적인 거였고 아까 우리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정말 어떤 그 긴급한 상황에서 나온 우발적이었다라든가 또 뭐 그 원장은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든가 네.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알겠습니다. 있고 또 거기에 다니는 학부모님들 의사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예. 학부모님들이 정말 여기는 폐쇄시키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또 우리가 가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이걸 뭐 좀 그 안 신중하게. 보고 그냥 무조건 한 번 터지면 너희 그냥 문 닫아라 이렇게 폐쇄하는 것은 지나치게 독선적이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신중하게 네.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새누리당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정부에서의 발표였고요. 예. 말 그대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거는 한 번이라도 중대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과 거기 종사자에게 어떻게 할 거냐 아웃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 기관과 개인에게 구분을 하자면 어린이집 기관에 대해서는 그간에는 운영 정지를 시켰던 것을 한 번이라도 강한 아동학대가 있었다면 운영 정지, 그간에는 뭐 6개월, 1년 이런 운영 정지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 폐쇄를 했는데 네. 한 번이라도 중대한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그 당장 처음부터 폐쇄를 폐쇄한다.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한 그럼 저 것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저 중대한 아동학대 네. 이것도 이제 사안에 따라서 다 판단이 네, 다를 텐데 그렇습- 어떤 정도의 학대를 예,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법 조항에는 생명에 피해를 끼치거나 또 신체적, 정신적인 중대한 위해를 끼쳤을 때에 폐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 정부가 이제 그거를 문구만 조정을 한 것은 중대한 생명이나 신체 정신적 피해를 일으켰을 때 긴급 폐쇄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조항으로 이제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구나. 알고 있고요. 예, 그런 조항에 대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좀 마련이 돼야 되겠죠. 또 하나는 네. 기관이 아니라 어린이 종사자 개인 그 보육 교사에게는 그간에는 이제 자격 정지가 있었거든요. 예. 자격 정지를 1회, 2회, 3회 아동학대를 했을 때 각각 1년간의 자격 정지만 있었는데 이제는 심한 아동학대가 있었을 때 자격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연구 퇴출. 예. 만약에 한 번에 보육교사를 예, 못하게 예. 하는. 특히 근데 뭐 이제 폐쇄를 예. 그 하더라도 그 지금 현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든가 불법적으로 또 명의가 변경되거나 예.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그 어린이집을 그 이어나가는 경우도 하긴 그 뭐 있어요. 불법 그렇기 때문에. 매매도 이루어지고 예,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예. 때문에 명의 변경이라든가 그 이후에 우리가 조치도 그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면서 네. 정말 막겠다라고 한다면 의지를 갖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못하게 확실하게 막든지 아니면 정말 이런 편법이나 이러한 것들이 더 그 횡행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이 점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신고 포상금도 뭐 좀 올린다 뭐 이런 안들은 다 있는데 뭐 이거는
무슨 뭐 근원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좀 강화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네. 신고 포상금 제도가 네. 지난 우리가 5년 동안 정말 신고 포상금을 받아간 사람 몇 명이냐? 아하. 제가 한번 조사해봤어요. 네. 그랬는데 뭐 신고 건수 자체도 뭐 지난 한 그 5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1,200 몇 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실효성 없는 중에서도 거다, 이게? 예, 180 뭐 몇 건 이런 정도만 포상금을 그 받은 네. 경우죠. 그러니까 아주 정말 그 뭐 전체 아동 학대 그 발생 건수에 비하면 뭐 신고 의무자들이 본인 신고 의무자인지도 모르고 있고 또 뭐 이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네네. 현실이기 때문에 뭐 보상금으로 올려서 이 문제가 더 신고를 많이 하고 뭐 돈 받기 위해서 하고 이런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접근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여당 쪽에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처벌 강화와 함께 그 아동학대를 이제 신고한 사람들에게 이제 보상을 줘서 좀 더 보상을 해서 아동학대 신고를 이제 좀 더 유도하자 이런 네. 차원에서 이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두 네. 배로 뛴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액수 때문에 신고를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에도 법에 아동학대 신고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발견했거나 의심했을 때는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할 수 있다는 말은 신고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신고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신고해야 된다라는 것은 의무자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게 예.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예. 또 거기에 관여하는 의료기관도 해야 되고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진료를 한 의료기관. 예, 24개 이제 직군들이 되어 있는데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도 신고 의무자들도 안 해요. 그건 무슨 그럼 얘기? 몰라서 안 하는 건가요? 귀찮아서 안 하는? 몰라서도 안 하고요. 또 실제 그것이 내가 그걸 몰랐다라고 하면 뭐 또 어떻게 처벌할 처벌할 수가 방법이 없어요. 없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가 신고를 기대한다면 내부자 고발에 그 기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 그 보육교사 그 같은 그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보육교사나 원장 또 이런 이제 데서 신고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네. 그게 보육교사들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블랙리스트가 돌아다녀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가령 내부자 고발로 신고를 그러네요. 했다 예. 하면은 그 유치원 원장들이나 그 보육교사 그 보육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끼리 블랙리스트가 돌면 그거 그건 뭐 어디에 가서도 신고하기 어려워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는 것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실제 이제 내부자 고발 제도가 뭐 다양한 각 분야에서 사실은 활성화되고 또 내부자 고발이 분명히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알겠습니다.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지금 블랙리스트까지 그러니까 네. 이런 그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아까 이제 아동학대를 누구든지 신고하면 포상금을 올리겠다는 얘기가 하나 있었고 예.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예. 의무를 안 할 때는 과태료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과태료가 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올린 것이죠. 그래서 과태료가 상향되는 만큼 신고를 더 많이 하라 이런 의도인데요. 사실 과태료만 올린다고 해서 역시 신고가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박계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신고 의무자가 자기가 신고 의무자인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뭐 등등 관련 공공기관 다 의무자인데 네. 의무자 자신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그 아동학대가 이루어졌을 때 보육교사가 신고를 했을 때 원장으로 혹은 보육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이제 내부 지적을 고발자 하신 보호. 건데요. 예. 그래서 내부 고발자 보호에 대한 마련 뭐 이런 것도 이제 정부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또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우리 기관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습니다. 잦은 신고를 했을 때 그러면 신고 의무가 있어서 신고를 하는 거지만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현재 뭐 업무 정지, 가면. 운영 정지나 폐쇄나 아니면 보육교사 자격 정지가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의무를 안 하면 과태료도 내지만 또 반대로 행정처분을 경감하겠다 이런
복지부의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벌과 처벌 면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갈 거냐 조금 알겠습니다. 법적인 검토는 해야 되는데요. 예. 이런 내부 고발자 보호나 자진 신고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좀 함께 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짚어야 될 문제가 생각보다 많네요. 두 분 말씀 듣다 예.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예.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 아동 학대에 대해서도 이것이 아동 학대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디까지가 과연 맞아요, 아동 맞아요. 학대냐 예. 이런 그 문화적인 공감대가 우리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박혜자 의원님,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게 보육교사들의 근무 여건이 워낙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아동학대는 불가피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일 이근무제도 그렇고 보육교사 임금 인상도 그렇고 아까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뭐 정 안 되면 급한 대로 뭐 한 몇 시간이라도 보조교사 투입도 하자. 예. 여러 가지 안을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좀 네, 설명 좀 그렇습니다. 해주세요. 이제 지금 정부에서 그 내놓은 정책은 대부분 처벌 위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응급조치식인데 예. 사실 이 그 아동학대 문제는 보다 본질적인 그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책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끌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잠시 뭐 정말 그 문제 가지고 호들갑 떨다가 그냥 또 그 잠잠해지면 그만두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서 중장기적인 접근법도 같이 병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내놓은 예. 그 보조교사제라든가 또 일일 이 교대근무제라든가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도 물론 예산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검토가 그럼 언제쯤은 우리가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종합계획이 제시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에서라면 우리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고 네. 하는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동의도 받아내면서 아까 말씀드린 말씀 짚었습니다만 CCTV 설치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네. 문제들이 자발적인 동의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그렇게, 예. 정부에서 저는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이나 정부에서 보다 본질적으로 정말 아동 학대라고 하는 거 보육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국가적인 책임인가라는 그 의식을 먼저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저는 그 교육하고 이제 교육부 그 상임위를 맡고 있는데요. 예. 지난번에도 그 보육 예산을 가지고서 아주 굉장히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보육에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교육재정 교부금을 줄인다. 보육은 이제 지자체 책임으로 넘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미래 세력인데 이 아이들을 얼마나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키우느냐 이 문제를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 어디에 놓고 있느냐 우리가 알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좀 예. 검토하고 따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이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의무다. 이제 이런 취지로 그런 거죠. 말씀하신 그 대목 있잖아요. 저희 토론의 마지막 순서에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 보육교사 근로조건부터 근무 환경부터 개선해야 된다. 이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방점을 강조하는 부분인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네, 예. 그 아동학대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육교사를 예.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보육교사의 자질이나 인성이 아동학대를 하지 않을 그런 조건을 갖췄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국가고시 자격증화 제도, 근데 사이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의 인성 부분을 강화하겠다, 현장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와는 이제 별개로 그 보육교사들이 정말 자신과 인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예. 근무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교사들이 보면 평균 근무 시간이 9.5시간으로 조사가 되는데 네. 사실 밤늦게 행정적인 업무 주말에 나오는 근무 시간까지 하면 그 그거 다 이상 빼고 그렇다 예, 기본적인 예. 조사 기준이 이제 9.5시간이고 예. 급여가 이제 평균 155만 원인데 여러 가지를 합쳐도 민간과 국공립 차이가 있지만 145만 원에서 188만 원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고요. 네. 더 낮은 임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 시간과 급여 어떻게 할 거냐 얘긴데 결국 이제 근무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을 해줘야 그러네요.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대체교사, 보조교사 또 1인 2교대 이런 게 나오는 것이고요. 현재 이제 정부랑 협의 중인 것은 이제 단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조교사 문제는 정부도 단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보조교사의 정의는 지금 누리과정에서 3세에서 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실시가 되고 있고요. 예. 사계반에 한 명씩의 교사를 투입해서 일일 4시간 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주로 바쁜 급식이라든가 점심시간대. 예, 보육 중점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때 하고 있는데 사실 사계반에 한 명을 더 투입해서 일일 4시간으로 사실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현재로서는 1차적으로 일단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갖고 있고요. 네. 사실 일일 2교대라든지 뭐 이제 그런 대책은 또 부담임제라든지 이런 대책은 좀 더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 아까 말씀드린 게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 어디까지냐, 정책 우선순위상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 문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방금 그 인증제 국가 네. 그 자격 시험으로 뭐 좀 강화하겠다라는 건데요. 벌써 현장에서는 그렇게 대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상당히 집에서 지금 전업주부 하시는 부모님들까지도 네. 보육교사 자격증 지금 쉬울 때 따두자. 앞으로 뭐 간단히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 현장에서는 자격증 따는 게 아주 그냥 유행돼 있다. 열풍이래요. 예, 예. 그렇게 그 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부보다도 그 저기 학부모님들이나 보육교사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앞서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나올 걸 알고 미처 그거 피해가는 거 먼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네. 현실이고 또 국가 자격시험 아니라 뭐를 해도 결국은 그것에 대한 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페이업,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 처우라고 하는 것이 네. 개선되지 않는데 국가 시험에 정말 걸맞게 처우나 우리가 근무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 여건 속에서 시험을 강화해서 뭐 자질을 높이겠다? 그게 통용될 수 있는 거냐? 이건 뭐 본말이 전도된 거죠. 예. 처우를 먼저 갖춰주면 자동적으로 질은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본말을 전도시키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의 보육교사 이 양성 제도 네. 여기는 그러면 손을 안 봐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양성 제도도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뭐 그 사이버상으로나 인성교육 없이 뭐 학점만 그냥 따면은 그 자격증을 예, 받게 되어 그렇게 돼 있고, 있잖아요. 예,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몇 시간 그 저기 따면 되고 또 뭐 2급 자격증도 뭐 몇 네. 시간 또 근무한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육교사가 되자면 기본적인 인성과 소양 교육을 강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자신도 법률을 냈어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라든가 또 원장들이 그 자격증을 따는데 또 딴 이후에도 네. 일정 기간마다 우리가 인성교육이나 수양교육을 통해서 보완할 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문제 해법은 아니라는 이것이 거죠. 문제 먼저 우선 해야 될 해법은 것이 아니다. 처우 개선에 대해서 국가가 관심을 갖고 하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예, 예.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선처우 개선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그 선우를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예. 처우에서는 일단 현재 종사자 보육교사 종사자가 한 그 20만에서 30만 이제 그 자격에 따라 다른데 한 네. 정도 되고 자격증을 가진 분은 한 120만 되니까 자격증 가진 분 중에 종사자만이라도 처우 개선을 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예. 그 이제 정부가 국가고시 자격화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 국가고시로 한다고 해서 자질이나 인성이 바로 올라가냐 그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국가고시 자격화할 때 그 관련 학과를 이수한 자만 국가고시를 보게 하겠다 해서 네. 질 관리를 좀 더 엄격히 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국가고시에 포함되는 과목 중에 인성교육이나 이런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심층된 것을 평가하겠다. 또 사전에 평가를 해서 인성평가를 통과된 사람만 국가고시를 보게 하겠다. 이제 몇 가지 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흡족스럽지는 않지만 자질과 인성을 포함한 국가고시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도 지금 빈틈은 있습니다. 현재 사이버 교육, 또 학점 취득제 이것을 네.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아직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교육과 학점은행제 역시 그 인성교육이 포함된 그 내용을 좀 강화할 생각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앞으로 배출되지 않아도 현재 종사자 20, 30만 포함한 자격증 갖고 있는
120만, 130만의 네. 인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그 부분에 많은 대한 인구를 인성교육과 예. 직무교육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선후를 따질 것 없이 지금 함께 가야 되는 급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인성교육 받으러 가는 중에 네. 지금 대체교사나 보육교사가 부족한 그 상황 속에서 혼자 맡고 있어요, 아이들을. 네. 그런데 교육 받으러 가는 시간에 당장 어떻게 할 건데? 그러네요. 예. 이것도 그 굉장히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도 이제 교육을 가보면 예전에 네. 그 가보면 많은 분들이 교육 받는 시간에는 말하자면 내가 아이들로부터 모처럼 벗어나서 좀 쉴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 좋을 거 있거나 말하자면 쉬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 굉장히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 면만 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래요. 예. 검토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대체교사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이제 보조교사는 이제 정교사를 이제 도와서 일일 뭐 4시간 이렇게 근무하는 형태고요. 네. 대체교사는 현재도 이제 대체교사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결혼, 뭐 임신, 출산, 그다음에 연가 이럴 때만 대체교사를 쓸 수 있거든요. 네. 그 빠져나간 인력을 대신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직무교육을 받을 때 교사가 빠져나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체교사 제도 같이 마련을 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까지 예산에 반영돼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말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산 얘기를 이제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많은 그 부모들은요, 그냥 다 좋은데 국공립이라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뭐 지금 10대 1인가 그렇대요. 네, 그렇죠. 이게. 그래서 뭐 로또 당첨될 정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은 모든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만 되는 것 같은데 새누리당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이 개소로 하면은 이제 6% 정도 되거든요. 네. 또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또 이제 보육되고 있는 아동 수로 보면은 지금 한 10% 정도 되고요. 그래서 네.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제 30%로 확대한다고 할 때 개소를 기준으로 하냐, 원생을 기준으로 네. 하냐에 따라 조금 좀 다르기는 다르겠네요. 하지만 예. 일단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공공형 어린이집, 법인형 어린이집, 직장형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33%까지 늘리겠다라고 해서 예.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 또 공공형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직장형 어린이집 포함해서 뭐 한 200개소씩 늘려서 네. 33%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결국 그 국공립 33%가 언제 달성되는 겁니까? 그 목표 연도가 있나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까지 그렇게 하겠다. 2017년이요? 예. 3년 후군요? 예. 2년 후인가요? 예. 그렇군요. 예, 그렇게 가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사실 야당 의원님들이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30%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것에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예. 부모님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왜 원하느냐 하면은 국공립이냐 공공형이냐 뭐 직장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준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국공립 포함해서 공공형 법인 직장형을 함께 간다라는 것은 사실 부모의 그런 수준을 맞춰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제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민간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폐쇄를 받았거나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네. 때 정부가 공공형 그걸 어린이집으로 유도를 인계해서? 해서 예. 행정적인 지원이나 비용 지원이나 이런 거를 해서 인접한 어린이들이 접근성도 멀어지지 않고 질 높은 그 보육도 그런 받을 수 있게 방안까지? 하는 예. 뭐 그런 방안이 지금 포함되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뭐 우리 문정림 의원께서 2017년까지 33% 정말 저도 고무가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뭐 그 교육 업무를 보면서 정말 그 올해부터 또 하기로 했던 작년에 하려다가 올해로 미뤘는 그 고등학교 의무교육도 지금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거고 이제 뭐 이건 논점은 다릅니다만 예. 약속했던 것이 저는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까지 저희가 기준으로 30%를 잡았을 때도 3, 4천억이 좋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그 예산을 과연 정부가 배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네. 정부 의지의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싶고요. 아하, 또 예. 이제 국공립을 그 늘릴 때 그러면 현장이 그 민간의 어린이집 중에서도 물론 문제가 있는 데도 있지만 잘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
저는 제가 그 과거에 2004년도지만은 그 뭐 10여 년 전이네요. 그러나 현장에서 보건복지 업무를 맡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도에서 네. 그럴 때 예. 그 느꼈던 것은 민간 어린이집도 그 의사에 따라서 충분히 공공형으로 전환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실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의 지휘 자체만 유지할 수 있다면 공공형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환의 기회를 허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 그분들이 어떤 그 제도권 안에 들어서 국공립으로 공립으로라도 최소한 공공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네. 또 이제 서울시 같으면 벌써 그 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겠다, 1000개 정도 늘리겠다 예.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못하는 일을 서울시에서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되느냐를 우리가 그 예. 관심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문정림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그다음에 법인이 경영하는 어린이집, 네. 또 공공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까지 네. 다 포함해서 한 33%를 2017년까지가 이제 정부의 목표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게 정부의 의지를 의심한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네. 하셔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혹시 그런 국공립 어린이집 확장과 관련된 독자적인 어떤 그 이 추진안, 계획안 또는 요구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 저희도 30% 하는 것에 대해서 대환영이라고 제가 예. 말씀드렸어요. 목표는 저희 같은 목표도 거군요. 예. 30%를 국공립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고 다만 국공립과 네. 함께 공공형을 포함해서 늘려나갈 때 우리가 현장에서 민간 어린이집을 적대시할 게 아니라 시장은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이 오히려 공공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줘서 끌어들이자라는 거죠. 민간 어린이집이 공공으로 전환하고 싶다고 희망을 가져도 그게 네. 안 됩니까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그 문제 점도 때문에 지원도 그렇고 어. 아까 제가 그 원장 그 자격 기준 예, 뭐 예. 말씀을 아, 드린 적이 그렇군요. 있어요. 예. 그래서 일정 기간 그걸 보장해 주면서라도 그런 점들을 해결해주고 또 이제 알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도 지금 그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고 하는 게 법률보다 더 무서워요. 근데 네. 지침상으로 보면은 그 직장 어린이집 낼 때도 인가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인가 조건들을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좀 있다. 그래서 예, 직장 어린이집부터 더 적극적으로 하고 가령 공공형 어린이집을 아파트 1층에는 못하게 돼 있는데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치가 규제 완화 필요해요. 차원에서도 추진될 만한 일 같은데 자, 이 대목 지금 박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의 공공으로의 전환을 좀 용이하게 사정에 맞게 하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공형 어린이집이 이제 민간 어린이집에서 이제 전환될 때는 사실 그 이제 신청을 하면 경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간 어린이집도 뭐 못하는 데를 공공형으로 해서 수준을 높여주는 방법도 있지만 또 원하는 곳이 많고 경쟁을 하다 보면 또 잘하는 것을 또 격려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현재는 공공형 어린이집 가운데 이제 평가 인증 점수가 높은데 또 1급 보육교사 자격 비율이 높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그런 데를 이제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 어떤 원칙을 갖고 하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규제로 다가가기보다는 좀 노력하는 기관에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 일종의 메리트로 예, 이걸 봐야 된다. 규제라기보다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좀 더 많은 공공형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만 강화할 거냐, 좀 네. 행정적인 지도나 지원을 할 거냐라는 부분은 이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방금 예. 평가 인증제 이야기를 네. 그 하셨어요. 근데 이 평가 인증제가 현실적으로 200명의 현장 관찰 요원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4만 5천 개 가까운 그 어린이집을 200명이 담당하고 있다면 도대체 평가 인증을 제가 본다면 얼른 봤을 때 한 사람이 한 200개 정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년 우리 365일 중에서 뭐 하루 이틀 내에 한 곳 평가를 끝내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네. 이게 도대체 현장 평가가 제대로 되는 것이냐. 그리고 또 대부분 뭐 좋은 날 택해서 그 저기 어린이집의 원장의 얘기를 들어서 뭐 어느 날 간다. 어느 날 뭐 무슨 항목으로 평가를 한다. 뭐 이게 다 그 준비되어 있는 이번에 그 사고가 났던 어린이집도 그 평가 인증제 점수에 따르면 95점 맞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대요? 예. 그렇다면 도대체 정부의 정책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것도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야, 이 평가 인증제. 예. 네, 예.
그 평가 인증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도가 이제 생긴 지가 거의 그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현재의 평가 인증제도는 아동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항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가 인증제가 주로 이제 시설, 보육 환경, 그다음에 보육 과정이 이제 기본적으로 누리과정에 맞는 것들이 있느냐, 교사의 전문성이 있느냐, 그래서 뭐 시설, 인력, 시스템 정도로 되어 있고요. 사실 아동 학대와 같은 그 환경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예방 방지책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95점을 받았어도 아동 학대는 일어날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100점 만점 중에 75점 이상이면 다 통과거든요. 근데 다 뭐 95점, 90점대를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평가 인증제가 사실 보육을 진흥하기 위한 거냐, 질 관리를 하기 위한 거냐, 목적이 조금 변질됐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점 만점 중에 뭐 기본적인 그 자가평가 10점, 그 다음에 항목평가 10점, 심의의견서 뭐 25점, 뭐 이거를 제외하면 55점이 현장 관찰자라고 해서 보육진흥원 직원이 2인이나 3인 하루 나가서 평가해서 55점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내용적으로 내실화돼야 되고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박혜자 의원님이 지금의 평가인증제의 유명무실한 제도, 정부 의지를 다시 질타하셨는데 대체로 동의하시네요. 지금의 제도로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다.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 이 시간이 다 됐는데요. 두 분께 아까 제가 약속드렸잖아요. 이 국가의 의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보육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주제 다루겠다 했는데 마무리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먼저 박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하는 것도 물론 저희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도 정부가 정말 의지만 있다면 정말 현장에 맞도록 우리가 적용을 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보육 문제가 제발 한때 잠깐 문제가 터지면 그냥 뜨거워졌다가 또다시 본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정부 스스로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관리 감독 업무 또 정말 현장에 맞는 그러한 그 정책들을 집행해 나가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림 의원님. 네. 이번에 이제 아동 학대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한 4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동 학대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 이런 것이 필요하고 보육교사의 자질, 인성 그와 함께 처우 개선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CCTV와 같은 이제 모니터링 방법이 이제 도입 이제 시기가 됐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좀 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런 아동 학대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 그 보육의 질이 어떠냐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0세에서 2세까지는 이제 양육비를 지급을 하고 3 내지 5세를 포함해서 이제 전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 이제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양육비와 보육료 지원에 대한 그런 논의도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동 학대 예방은 물론이고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함께 이제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육과 관련된 법 개정, 제도 개선은 그 보건복지 소관인가요? 일부 이제 일부 또 교육이도 같이 합니까? 교육이도 같이 있습니다. 그럼 박 의원님은 교육이시고 그렇습니다. 문정림 의원님은 보건복지이십니까? 예. 그럼 두 분이 손잡으면 다 되는 거네요. 이제 아니,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도 야도 없어요. 이 문제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자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의지가 어디 선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지 반대하고 뭐 서로 그럴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그 협조해서 아무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말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죠.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법 고치는 거는 꼭 필요한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기다려야 되지 않냐 이러고 예산 확보에 대한 방안 뭐 보관이 있으십니까?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저희는 예산 확보에 대해서 예.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당과 저희가 정부한테 보육료를 가지고도 요구하는 문제를 수밖에 없다. 제기를 했었던 그런 차원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보육이 과연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냐. 왜 보육료도 알겠습니다. 제대로 국가 책임으로 지급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것을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려고 하는 거. 예. 이것도 굉장히 국가가 그 책임을 정말 방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러면 여당인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문정님은 답변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의지를 좀 밝혀주세요. 예산 마련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제 실효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근데 이제 당장 비용이 드는 거는 이제 CCTV 설치 문제, 보조교사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상금 지급을 이제 2배로 올리겠다. 또 이제 국가고시 자격화할 때 이제 준비 비용, 평가 인정 그것도 돈 비용, 들어가죠. 예. 이런 거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중장기 계획이 굉장히 꼼꼼하게 가야 되고요. 복지부, 또 뭐 안행부, 또 교육부, 또 기재부의 업무 협의도 필요하고 정부와 지자체, 어린이집 간의 논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육 현장에서의 아동 학대 어떻게 뿌리 뽑아야 할지 두 분 의원님 모시고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 보육은 무엇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는 점 잘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여론에 떠밀려서 설익은 대책을 낼 게 아니라 정말 이 문제의 근원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근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촉구하겠습니다. 이슈토크 정책으로 소통한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